지금도 잊지 못하는 직장에서의 일화가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제가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인데요. 국회의원의 청탁을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말단 대리가 고참 과장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그 과장님도 회사를 위해서 청탁을 받은 거라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직접 해야 하는 제 입장은 달랐거든요. 소문이 나서 다른 쪽에서도 청탁이 계속 들어오면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이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팀원들도 이건 아니라고 의견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그 과장님은 저를 데리고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도 보좌관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은 했지만 과장과의 사이는 당연히 틀어졌죠. 그때는 내 행동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곳곳에 묻힌 지뢰밭과 만납니다. 발을 잘 디디면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지뢰를 밟으면 피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뢰들을 잡음 없이 실수 없이 처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임원이 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임원이 되려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위기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는 원인은 크게 외적, 내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적 요인으로는 일에 대해 나와 상사의 관점이 다른 경우, 팀 동료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상사가 무능한 경우, 팀 내 갈등과 같은 위기 요소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고요. 내적 요인으로는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인관계가 서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경우에는 사실 좀 간단합니다. 제 업무 스타일을 분석을 하고 단점을 보완하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 말고도 전문가의 상담이나 혹은 선배나 상사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고치고 개선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에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원인이 복합적일 수도 있고 또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경우에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아무 정보도 없어서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네가 한번 해결하라 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황당하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기대를 밑도는 성과를 내면 일을 못한다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죠. 억울하지만 변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모든 위기를 예측할 수는 없죠. 찾아온 위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이 커지기 전에 봉합하는 게 최선입니다. 제일 먼저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프로세스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핵심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을 때 주의할 것은 주관적인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문제를 상기할 게 아니라 해결에만 집중해야만 합니다. 원인을 찾았다면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생각해 보거나 혹은 다른 직원의 역할 조정을 하는 것, 이건 작은 일이고요. 가장 껄끄러운 경우는 키맨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지시를 내린 상사를 찾아가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혹은 다시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사가 화부터 내고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는 타입이라면 만나는 게 옳은 건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사를 만나야 일이 해결될 것 같다면 불편해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단 장황하게 변명만 늘어놔서는 안 되고요. 일이 부진한 이유와 본인이 생각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좋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상사 지시 거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 혼자 결정한 건 하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사전 상의도 없이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덜컥 말한 과장의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거지만 대놓고 거절할 게 아니라 그 과장을 제어할 수 있는 부서장에게 청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털어놓고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처리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왔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최소한 후폭풍은
없었을 거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위기의 원인이 다른 사람들일 경우에는 상대를 향한 비난과 분노가 앞섭니다. 억울해도 상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감정을 가라앉히고 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보면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빴거나 혹은 그 정도 일은 동료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믿은 나머지 생략했던 게 원인이 된 겁니다. 이런 유형의 위기는 같은 문제를 나중에 또 마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팀원과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전의 문제를 잘 떠올리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방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어디에든 상처가 남으니까요. 특히 여러 사람이나 팀이 함께 작업할 경우 의견을 밝히지 않고 혼자 궁리하다가 마감 시간도 놓치고 팀에 피해를 입히는 팀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통이 습관이라 내가 챙기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똑같은 실수로 골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팀을 이끄는 상황이라면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체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넓게 조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 결재권자의 입장까지도 고려해야 하고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른바 전문가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만 제대로 잡아도 최악의 경우는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된 다른 프로젝트의 연장선이거나 최종 결재권자의 성향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조언을 구하는 것도 위기를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기를 막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능력 있는 팀장은 결코 사후 약방문을 하지 않습니다.